네, 안녕하세요. 돌파건도입니다. 자, 오늘은 닷공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 오퍼거고 오퍼퍽 매매 기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기존에 그 많이 설명을 했었던 건데, 제가 다시 그 좀 정리를 해서 좀 뭔가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 시켜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오퍼거고 오퍼폭 이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매매 기법이라기보다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상. 주로 어디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냐면 주가가 상승 추세, 주가가 5일선 위에서의 이 5일선이 상승 추세일 때에 이 위에서 이 오퍼폭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오퍼폭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음, 그 어떤 이렇게 양봉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전고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전고 돌파가 아니어도 됩니다. 역별 정별 상관없고 전고 돌파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짱띠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 거래량이 이렇게 첫 번째 줄어들고, 요게 오퍼폭입니다. 요게 오퍼 오퍼폭. 그러니까 거래량이 두 번 줄어드는 현상이 오퍽퍽 현상입니다. 그래서 만약 세 번 줄어들면 오퍽퍽퍽, 네 번 줄어들면 오퍽퍽퍽, 이렇게 퍽 이렇게 네 번 되겠죠. 자,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은 어떤 주가가 양봉으로 이렇게 솟구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5일선의 평균값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모든 주가는 평균값에 수렴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확산, 수축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죠. 그래서 이런 수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축에 나타날 때 이 현상이 바로 거래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눌림목의 매매는 눌림목의 매매 기본은 거래량 감소에 있다. 거래량 감소. 자, 눌림목이라는 건 뭡니까?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이라는 거는, 자, 제가 그 EXID 노래의 위아래 위아래 노래가 있죠. 눌림목이라는 건 이거죠. 자,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가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EXID 노래랑 같아요, 패턴이. 그래서 눌림목을 바로 이 구간이 다 눌림목인데, 그죠? 이 눌림목을 할 때 이게 이제 지금 이 현상 갖고 얘기했나? 5일선 이렇게 갑니다. 이게 5일선이. 그죠? 그래서 여기가 돌파가 쭉 나오죠. 전고 돌파. 이렇게 5일선 위에서의 거래량이 두 번 감소, 혹은 세 번 감소, 네 번 상관이 없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오폭폭인데 두 번 줄어드는 건데, 이 현상은 5일선과의 이격을 줄이는 그러한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감소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임을 찾을 때 오폭이나 오폭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수 타임으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폭에서도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고요. 오폭폭에서도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고, 또 세 번, 네 번도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거래량 감소가 무조건 상승 추세의 눌림목에서의 매매법이 되겠습니다. 거래량 감소에 있다. 매수 타이밍은 거래량의 감소가 있다. 아시겠죠? 주가도 조정을 받아야 되지만 거래량도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갖고 일단은 그 저희 그 닷컴 시리즈 구성이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저희가 그 좀 바뀐 게 있어요. 레이아웃이. 기존에 이제 닷공 1위 오투골도 5골개로 했었는데, 지금 제가 새로 다시 그 업데이트 시키는 거는 좀 공부하기가 수월하도록 그 만들었어요. 눌림목, 여러분들이 모든 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돌파, 눌림, 투매, 바닥 이 네 가지 섹터밖에 없어요. 그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돌파하는 사람이 있고 눌림하는 사람이 있고 투매, 바닥 있는데, 물론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건 다 각각의 섹터지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입니다. 돌파가 나온다면 눌림이 나오고, 투매가 나온다면 바닥이 나오는 거고, 다시 바닥에서 돌파로 나오고, 이런 식의 순환되는 그 전부 다 연결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전체를 다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5일선 눌림, 오폭폭을 아마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이 그 닭공 2에서는 이제 21선 눌림인데, 21선까지 와서 눌림이 아니고 5일선과 21선 사이, 이건 21선과 61선 사이의 눌림목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닭공 1,
처음에 이제 오폭폭 현상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이 눌림목인데, 눌림목의 첫 번째 과정인데요. 그것이 어떤 시나리오로 움직이는가 한번 봅시다. 자, 전고 돌파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짱띠 양봉으로 쑥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길 날, 그 다음 날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양봉을 가든가, 혹은 음봉을 가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양봉, 음봉. 그죠? 캔들이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혹은 도지까지 치면 세 개라고 가정을 하면 양봉이나 음봉이 나올 겁니다. 자, 이때에 거래량이 이제 감소가 되는 경우, 음봉인데 거래량이 늘면은 그건 조정이 아닙니다.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 팔아먹는 거지. 거래량이 감소가 될 때를 바로 이게 오폭입니다. 오폭. 아시겠죠? 오폭. 자, 여기서 거래량이 튀고 거래량이 한 번 감소되면, 그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두 번 감소되면 오폭폭. 요거는 오폭, 요거는 오폭폭. 그죠? 그 다음에 픽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요건 바로 5일선하고 21선 사이에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회돌이는 오폭 시그널 나온 거를 다시 돌파하고 갈 때, 요거를, 자, 요 부분만 다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주가가 짱대 양봉으로 전고 돌파를 했습니다. 전고 돌파를 하든 안 하든 오폭폭 형상, 거래가 감소되는 현상은 어느 구간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려면 특정 지울 수가 없어서 불특정해서 여러분들이 그 매매 기법에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현상은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양봉 나온 다음에 음봉이 줄어드는, 거래가 감소되면서 주가가 조정받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매매 기법으로서는 전고 돌파한 다음에 거래량이 감소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현상을 잘 포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오폭 시그널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오폭폭 두 번 줄어드는 거, 이게 오폭폭입니다. 5일선 위에서. 물론 세 번, 네 번도 상관이 없어. 5일선 위에서만 있으면. 그 다음에 5일선과 21선 사이에는 이제 픽라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감소가 핵심입니다. 모든 눌림목은 거래량 감소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돌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뭐냐면 오폭이든 오폭폭이든 두 번 정도, 세 번, 네 번 상관이 없이 5일선 위에서 다시 이 거래량이 감소된 날, 거래량이 감소되고 요 오폭 시그널 나온 날 있죠. 요때에 음봉이라면 음봉의 시가를 넘는 양봉. 이게 만약에 양봉이다. 양봉이면 종가를 넘는 이 양봉이 다시 나왔을 때 이걸 회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는 건데, 이 회돌이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5일선의 각도를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5일선이 이렇게 각도가 쓴다는 거죠.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부터는 5일선을 잘 안 깨요. 당분간은. 또 조정을 받는 한이 있다가 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지, 5일선을 잘 웬만해서는 안 깹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회돌이도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다. 이 회돌이도. 그래서 오늘은 오폭하고 오폭포 요거를 설명하는데, 요 형산도 제가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좀 더 빠를 거예요. 자, 이 차트 구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나.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공부하다가. 자, 기본적인 걸 깔아 놓은 겁니다. 기본적인 거. 물론 여기에다 더 추가하는 자기가 필요한 거 깔면 돼요. 자, 신고가 기준선 요거. 신고가 기준선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52주 신고가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뚫으면 52주 신고가에 도달했구나. 요거는 돌파 기준선. 돌파 기준선인데 20일 동안의 최고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20일 동안 한 달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거 주황색 선 요게 추세 전환선입니다. 그러니까 추세 전환선이라는 건 뭐냐면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하락, 위에 있으면 상승,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 요거 보라색은 요거는 바로 파워 돌파 시그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하늘색 요거는 오토골드고요. 그 다음에 핑크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오골개, 강세 신호고요. 여기 연두색 있죠? 요거는 21선과 61선이 골드 나오는 강세선입니다. 그러니까 골드 크로스가 21선하고 정배열로 되는 그 초기 과정을 말하는 거죠. 강세입니다. 골드 강세.
그 다음에 요거는 오토골드 오실레이터고요. 오토골드 오실레이터. 요거는 보조지표에 대한 설명은 이거에 해당되는 기법이 나올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탑다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탑다운. 요거는 M골드. 요거는 외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다 기본적인 세팅은 다 된 겁니다. 복잡하진 않습니다. 요거 있네요. 요거는 바로 오폭 시그널입니다. 오폭 시그널.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나중에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자, 오폭폭 현상이 이제 제가 오폭폭 현상은 오일선과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다.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다. 아시겠죠? 추측이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모든 주가는 확산과 수축이 일어나는데 수축에서 사서 확산에 파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현상을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법이라기보다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자, 오폭폭을 찾아내라. 그러면 거래량 하나 터지고 두 번 줄어들었죠. 그죠?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됐다가 갑자기 줄어들면요. 다음에는 어떻게 되니까 눈에 안 보더라도 거래량이 바닥이 되면 또 이렇게 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튀어버리면은 이 거래량이 튀는 날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건 사실상 예측하기가 쉽거든요. 이거보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설사 양봉이 아니고 종가상 음봉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장중에는 양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나 이 오폭폭에 들어가서 눌림목에 잡으면은 이날 이렇게 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단 오폭폭뿐만이 아니고 오폭도 눌림이니까 첫 번째 눌림이고 두 번째 눌림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첫 번째 눌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두 번째 눌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오폭폭폭 세 번째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때 이게 만약에 5일선과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라 그랬죠. 오폭폭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여기 5일선이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5일선이. 그죠? 5일선이 여기 와 있고 이제 이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이 더 좁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좁혀지는 걸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도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랑 안 닿았어도 꼭 닿을 필요는 없지만 오폭폭 현상에서는 좀 줄어졌다 생각하고 이길날 보면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거의 이거와 이게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침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때에 이 전고 돌파를 한 거죠. 거래량이 빵 터진 거. 이 터졌을 때 이 거래량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거래량이 여기에 바로 신봉이라고 합니다. 신봉. 요거를 신봉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캔들은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아무거나 돼도 돼요. 거래량만 푹 줄어들면 돼요. 거래량이 푹 줄어들었다는 건 뭡니까? 매도세가 없다는 거죠. 매도세가. 즉, 이 짱대 양봉이 나올 때는 이 참여자들 중에는 큰 손도 있어요. 그죠?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는 즉 거래 금액이 큰 어떤 엿장수가 입성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손해 안 보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가격대를 지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쉬었다가 쭉 다시 올려주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 오폭폭 현상이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으니까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를 파악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신봉에서 하나 더 봤더니 이렇게 오폭폭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 들어가서 이렇게 튀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종목의 특징이라든가 재료, 시장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제가 여기 설명드리는 거는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게 바로 회돌이입니다. 회돌이. 자, 여기 설명을 합시다. 이게 회돌인데 이게 회돌이랍니다. 회돌이 돌파입니다. 여기가 전고 돌파라면 이게 회돌이 돌파고 여기 있죠. 요 보시고 나온 날, 요 날의 시가, 음봉이면 이 시가를 돌파하는 거 있죠. 이 시가를 돌파해서 양봉으로 끝나는 거 회돌이 돌파인데 이거는 바로 5일선의 각도를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일선 매매가 여기서부터 가능한 거예요. 진짜 5일선 매매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날 이제 이 추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가는 거예요. 또 여기도 거래량이 쭉 오폭 나왔죠? 오폭 나왔을 때 다시 그러니까 모든 5일선 위에서의 모든 매수 타이밍은 5일선 위에서의 매수 타이밍은 거래량 감소해 있다. 거래 감소해 있다. 아시겠죠? 거래량 감소. 그것도 전일보다 절반 아래로 들어가는 아래에 있는 이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일선 매매할 때 이런 짱대 양봉에 들어가기보다는 이길날 단봉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만 보면 된다. 아시겠죠? CS 코스맥 한번 봅시다. 자, CSA 코스믹도 한번 보면은 그죠? 여기서 굉장히 짱대 양봉이 나왔죠. 파우더볼까지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5퍽퍽퍽 세 번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신 매수 타이밍을 제가 5퍽퍽으로 줬었죠. 기본이. 여러분들이 만나신 기본으로 한다면 여기서 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야 되는데 5일선과 이격이 너무 커요. 쉽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현상을 잘 보시면요. 거래량이 감소가 되는데 거래량이 감소가 돼요. 감소가 점점 감소가 되는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은 매도세가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자,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왜 올라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호가창에서 보면 알죠. 호가창에서 누군가가 위로 사야 돼요. 그죠? 누군가가 위로 사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누군가가 아래로 사면 주가가 내려가는 거, 팔면 누군가가 아래로 팔면 주가가 내려가는 거고 누군가가 위로 사야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위로 살 때 위로 매수해 한 호가 두 호가 위로 매수하면은 매물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호가창이랑도 연결 지으는 건데 호가창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좌측에 이제 매도 잔량, 매수 잔량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총 잔량이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클 때 거래량이 터지게끔 돼 있죠. 그죠? 거래량이 증가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럼 거래량이 증가된다는 건 뭡니까? 이 거래량이 증가되는 거는 매수세가 많다는 거고 이게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 현상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매수 잔량이 매도 잔량보다 이렇게 큰 게 아니고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호가창에서. 그래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호가에 뭐 10,000주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여기는 뭐 500주 이렇게 걸려 있고 1,000주 이렇게 여기가 더 작아. 여기 많고. 그러면 이걸 먹어가야 거래량이 이때에 거래량이 증가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많아버리면 모아지다 보면 하루 거래량이 많아지는 거고 그것은 이렇게 짱대 양봉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는 매도세가 없다는 거야. 이 호가창에 이런 큰 물량들이 없고 그냥 전혀 안 나오는 거야. 그렇다고 밑으로 팔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잠재적인 매수 대기세는 이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위로. 물량을 안 내놓으니까 위로 자꾸 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즉 이 현상을 뭐냐면은 매집이 잘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매집 오케이. 그죠? 안 떨어지는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 현상에서 보면 여기서도 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격이 높으니까 함부로 매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고가를 본다. 이 고가와 저가를 잘 보세요. 그래서 매매를 이렇게 돌파할 때를 매수 타이밍을 잡거나 내려올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때는 내려오는 것보다 올라갈 때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면 조정이니까 더 떨어질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못 벗어났으니까 매수 타이밍이 아니죠? 그죠? 또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언젠가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질 거라고 예상을 해야 돼요.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뭡니까? 장중에 양봉의 흐름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종가는 음봉으로 끝날지라도. 그래서 이 고가를 넘는 양봉이 나올 때를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면은 충분히 노리고 있었다면 이건 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클 때는 여기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만약 들어간다면 1차, 2차 이런 식으로 이 오퍼폭부터 1차, 2차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매수 타이밍을 정할 때요. 기본적으로 눌림목에서 매수 타이밍을 말하는 겁니다. 눌림목. 눌림에서의 매수 타이밍은요. 거래가 감소돼야 된다 그랬죠. 첫째가. 거래가 감소돼야 되지만 두 번째가
이게 1이라면 두 번째는 주가도 조정을 받는 것이 좋아요. 조정을 받는데 즉 전일의 저가보다 오늘의 종가가 더 낮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종가가 전일의 저가 아래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것보다는 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가도 조정을 받고 거래량도 조정을 받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일치가 돼야 진정한 눌림이 되는 겁니다. 오리지널 눌림이에요. 이게 진퉁 눌림이다. 진퉁 눌림. 아시겠죠? 정상적인 눌림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 현상을 보면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면 주가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안 받고 도리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 위로 사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 종목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실망 매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다 못 올라가면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이 현상은 누군가가 위로 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아시겠죠? 이거랑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젠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신라젠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5일선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걸 보지 말고 오폭폭 현상을 봐보세요. 자, 여기가 오폭폭이죠.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줄어들었어요. 그죠? 5일선 안 깨서 여기 날라갔죠. 또. 그쵸? 여기 또 있네요. 여기 또 있죠. 그 다음에 이 길을 또 갔어요. 이렇게 5일선 위에서 짱대 양봉이 안 나오고 5일선 위에서 이런 현상들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입 상태, 그러나 초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초기 상태에서는 오폭폭 현상이 많이 나와요. 저렇게 단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의 여기도 있죠. 그쵸? 여기도 올라갔다가 오폭폭 거래량이 줄어들고 두 번 줄어들고 다시 가고 그죠?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짱대 양봉이 나오고요. 짱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오, 퍽, 퍽 두 번 줄어들 때. 여기 첫 번째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 5퍽인데 물론 거래량이 절반 이상을 절반 이하로 안 내려갔지만 좀 많이 나왔지만은 5% 현상이 나왔잖아요.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5일선하고 이격이 크기 때문에 여기를 함부로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매매는 위로 돌파할 때 가거나 아래로 내려올 때 매매하거나 이 밑으로서 하거나 위로 갈 때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때는 매매하는 게 아니고 지켜보는 거죠. 도지는 방향이 안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전일보다 그죠? 이렇게 전일보다 낮게 내려왔을 때 첫 번째 눌림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그죠?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첫 번째로 눌림을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저가가 낮아질 때, 첫 번째 저가가 낮아질 때에 눌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하시면 되는데 모든 상승이 강한 종목은요.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아요. 상승은 강하고 조정은 짧죠. 상승은 강하고 조정은 짧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 상승 저가를 잘 보세요, 저가. 저가 라인만 잘 보세요. 저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죠? 올라가다가 여기서 첫 번째로 꺾이는 거잖아요. 종가를 보지 말고 저가를 보면 알아요. 저가. 저가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꺾이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눌림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저가가 낮아졌을 때를 첫 번째 눌림으로 보고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5일선에서. 그게 바로 오폭폭이죠. 근데 종가상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거래량이 감소가 됐는데 물론 여기서 종가상으로 볼 때 주가는 도리어 올라갔어요. 이건 아까 얘기했죠. 좋은 현상이다. 좋은 현상. 누군가 위로 사고 있다는 거죠. 매도세는 없고. 그쵸? 그래서 이 길날 보니까 뿅 날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서워서 못 샀다면은 자 여기서 또 여러분 이 의미는 알겠죠? 그죠?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양봉이 나왔다. 그건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도 겁난다 이가 왜? 이 길날 또 뭐 다우가 떨어지거나 김정은이 미사일 쏘거나 해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겁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지켜봤다가 굳이 안전빵으로 하시려면 서두르지 말고 요날 있죠. 요날 고가를 넘는 흐름이 나오면 따라 붙으면 돼요. 이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안전하면서 그럼 이거 양봉은 뭡니까? 이건 양봉 뭡니까? 이 오폭 요 시그널 나올 때에 종가죠. 종가를 넘는 5일선 위에서 나왔으니까 이거는 다시 이제 회돌이 돌파가 되는 거. 회돌이 돌파. 이게 바로 회돌이 돌파고 그 5일선의 각도를 더 세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길부터 또 5일선 매매가 가능하다. 요게 첫 번째 전고 돌파라면 요거 회돌이 돌파. 아시겠죠? 그런 식의 개념을 잡고 들어가면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또 나왔죠? 오폭폭. 자, 이거 아주 굉장히 좋네요. 그죠? 오폭폭.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뭔가,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들어가기가 어렵죠. 근데 두 번째부터는 들어가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도 위험하다 생각되면은 이놈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길 날 요거 나오는 거, 요 돌파 나오는 거, 아시겠죠? 돌파 나오는 거 보고 매매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왜냐하면 이길 날의 리스크를 없앨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잡지오고 틀린 점인데, 이렇게 여기서 못 사면 다음날에 이렇게 갭이 떠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거 기껏 노렸는데 이렇게 가면 매매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건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 오폭폭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놔뒀다가 이 현상을 보고 이 고가를 넘는 흐름이 나올 때 매매를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첫 번째 누를 때 잡고. 뭐 아주 이거 뭐야? 신라젠인데 굉장히 멀리 갔었던 종목이죠. 아주 좋은 종목이에요. 이 당시에는 진짜 너무 잘 갔었죠. 그쵸? 자, 여기는 이제 보세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이 5일선과 여기죠. 5일선과 21선 사이에는 뭡니까? 뭐라 그랬죠? 픽라인. 픽라인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산다. 줄어들었을 때. 여기죠. 여기. 줄어들었을 때를 매수 타임으로 한다. 아시겠죠? 단봉에 줄어들었을 때를 매수 타임. 여기는 아니죠. 여기도 물론 여기는 5일선을 깨는, 5일선 깰 때는 피해갑니다. 5일선 깨는 날은 하면 안 돼요. 5일선 깨는 날은 무조건 피하고 그 2길부터 거래량 줄어들 때 잡아가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줄어들 때만 잡으면 1차, 2차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그리고 주가도 전일 저가보다 아래에 있을 때만 매수 타이밍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마크로젠 한번 봅시다. 마크로젠도 여기 있죠. 이렇게 전고 돌파를 했죠. 전고 파워 돌파까지 나온 거죠. 이거는 파워 돌파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전고 돌파 나오고 그 다음에 오폭 한번 이거는 이제 쉰봉이죠. 거래량이 절반 이하였으니까 쉰봉은 뭡니까? 매도세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에는 아직 팔 의향이 전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것까지 본다. 여기에서 5일선에 이제 접근했으니까 여기에서 종가 베팅을 하거나 이길날 이거 돌파할 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쵸? 이렇게 올라갔죠? 요걸 올라갔으니까 주가는 아직 회돌이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5일선 세워주니까 이 종목은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쵸? 깨면 정리. 깨면 정리. 그러니까 5일선 매매라는 거죠. 깨면 정리, 안 깨면 계속 가져가는 거죠. 스윙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여기서 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여기에는 제가 지금 오폭폭 현상만 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폭 여기에서도 사실상 많이 나와요. 이 현상에서도 이게 이제 단봉의 도지형이라 단봉 나오면은 이길 날도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런 걸 우정 BSC인데 예를 들어서 짱대 양봉이 나오고요. 전고를 돌파하는 강력한 짱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 길을 딱 보니까 이렇게 도지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급감했어요. 신봉이죠. 그죠? 자, 이래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길 날은 거래량이 이렇게 튄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이렇게 더 줄기가 어렵겠죠. 워낙 적게 나왔으니까. 즉 매도세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1차에 들어가도 여기서 매수를 해도 되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분석이 끝났어야 되겠죠. 그죠? 이걸 잘 모르면은 마찬가지 방법, 아까 오폭폭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거 저가 고가 놓고 위에서 요거 넘을 때 매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빨리빨리 캐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폭이냐, 오폭폭이냐, 오폭폭폭이냐. 아시겠죠? 그래서 이 5일선 매매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현상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알 수 있고요. 근데 막 이상한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오폭폭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 이런 데서도 물론 거래량이 봐보세요.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두 번 줄어드는 이런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래량 감소는 조정이니까 조정은 어느 구간에서도 올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데서도 조정이죠. 거래량 줄었으니까 여기도 조정이고 조정은 다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론 이런 걸 골라내 가지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거 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매수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요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순히 거래량이 감소되는 두 번 감소되는 종목을 찾으면요 무지하게 많이 걸려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정고를 돌파한 이렇게 정고를 돌파한 종목에서 거래량이 한 번이나 두 번 줄어드는 종목을 찾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매매의 기법으로서도 충분히 훌륭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어떤 정고 돌파하지 않은 오폭폭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현상으로 그냥 인식을 하고 아 조정이다. 그죠? 그리고 조정은 항상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조정이 있는데 그 거래량도 조정을 받아야 되지만 주가도 조정을 받는 게 좋고요. 거래량은 감소가 되는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간다면 그거는 매집의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성황 같은 경우도 이렇게 5폭폭까지 안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도 많아요. 한번 아까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고 그죠?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5폭부터 이 5폭부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5폭폭이 나오나 안 나오나 여기서 못 들어가는 이유는 이격이 커서 못 들어가는 거지 이 종목을 충분히 종목이 분석이 끝났다면 여기서 들어가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잘 모른다 치고 매매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거 고가와 이거를 저가를 거서 밑으로 내려올 때 매수하든가 위로 갈 때 하든가 그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여기 도지기 때문에 방향이 안정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뚫을 때 따라 붙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 안트로젠도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그 정고 돌파를 하지 않았고 그냥 올라가는 건데 이런 단순한 상승 추세에서도 여러분들 모든 매매는 거래량이 감소해 있다. 그죠? 거래량 감소할 때 사라. 자, 이런 경우는 거래량 감소했지만 주가는 전일보다 오폭은 거래량 감소가 되는데 주가는 전일보다 그냥 떨어진 정도지 전일 저가로 아래로 내려간 게 아니고요. 오폭폭은 거래량이 두 번 감소가 돼줘야 되고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이 좋지만은 조정을 받지 않고 도리어 올라갈 경우는 매집으로 본다. 이런데도 보시면 자 정고 돌파하고 강력하게 양봉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죠. 신봉은 아니죠. 근데지만 거래량이 줄어들기 5폭으로 보는 거죠. 이건 매수 못하죠. 자 5폭폭이 나왔는데 그 주가가 저 어떻게 보면 횡보상 이 두 개를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들 그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죠? 하여튼 5폭폭이 나왔으면은 이격이 좀 크죠. 이럴 때는 매수를 하지 말고 이길날 항상 이 고가 요날 고가를 넘는 거를 흐름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라. 넘었죠? 지지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오버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 고가를 안 깨지면은 그쵸? 어때요? 5일선 깨지면 정리. 그러니까 요거만 먹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간단해요. 여기도 그런 현상이 있네요. 여기도 거래량이 뻥 터지고요. 5%, 이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이건 매매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뭐 이게 종목을 잘해서 어차피 올라가려면 매수해도 되겠지만, 뭐, 리스크를 감안해야 되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이 아래로, 저가로 내려올 때, 그러니까 저가가 낮아진다 그랬죠? 저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낮아지면 천둘림이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든가, 그죠? 아니면 위로 튀는 가는 흐름이 나올 때 매수를 하든가, 그 회돌이죠. 그거 흐름을 하는 거예요. 저가가 낮아졌어요. 5일선은 아직까지 근접을 안 했네요. 5퍽퍽. 그죠? 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거래량이 감소가 됐는데 주가는 오래 올라갔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 그랬죠? 근데 아직 이 5폭 시그널 나올 때 이 시가를 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회돌이는 아니지만 회돌이 근처까지 간 거죠. 근데 다음날 여기 흐름 봐보세요. 쭉 올라갔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되면은 종가상에는 음봉이 나올다 할지라도 장중에는 양봉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거나 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수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두 번 들어드는 이 시점에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되는 거. 저는 뭐 음봉보다는 양봉을 잘 선호하니까 이렇게 양봉으로 방향 전환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확인하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지 라인을 돌파하는 걸 이렇게 나오면은 지지 라인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양봉 속에서 지지 라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양봉으로 나오면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는 보여요. 왜냐면 시가나 고가는 엿장수가 만든다. 그죠? 요거 안 깨지면 뭐 된다. 그 가져간 된다 이런 식으로 안 깨지죠. 요 선은 지킨단 말이에요. 여기 요 날에 요 선 시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굉장히 많이 갔어요. 여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5폭이나 5폭폭 현상만 찾아라. 5폭일 땐 패스, 5폭일 땐 패스, 5폭폭에서는 집중. 매수해도 된다. 그죠? 근데 함부로 매수하지 말고 도지형에 나올 때는 항상 이걸 넘을 때 그죠? 매수한다. 그쵸? 넘었잖아요. 그죠? 그쵸? 어때요? 요거 안 깬단 말이에요. 선을.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눌러줬다가 이제 픽라인으로 들어온 거죠. 픽라인으로 들어왔을 때도 거래량이 감소될 때 산다. 거래량이 감소되는 시점. 최대 감소는 여기인데, 그죠? 거래량이 감소되다가, 그리고 이런 도지 나올 때 잘 봐라. 아시겠죠? 도지 나오는 모양.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죠. 하지만 거래량이 더 줄어들 때는 여기죠. 제일 줄어들 때 사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 수축이다. 아시겠죠? 수축될 때 사서 확산에 판다.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였지? 안트로젠, 삼천당, 네이처셀. 자, 그 현상만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오폭과 오폭폭 현상을 보면은 그쵸? 오폭폭 이건 보세요. 거래량은 줄어들고 음봉이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음봉인데도 높게 끝났죠. 그래서 좋은 현상이다. 그래서 그런데 5일선과 이게 크기 때문에 저가가 아직 한 번도 조정을 안 받았죠. 이렇게 내려와야 조정이죠. 그럼 여기서 사는 건데 이제 시나리오를 여기서 사거나 어떻게 됩니까? 이날 돌파할 때 사거나 이거죠.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좀 위험 부담이 많아요. 오폭폭에서 좀 주가가 아까 그랬죠. 거래량도 줄고 주가도 조정을 받으면 그거는 매수 타이밍이 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주가는 올라가 버리면 약간 뭔가 부담스러워요. 그죠? 왠지 추격 매수하는 것 같고 좋은 현상인데 그래서 이 길날 넘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뭐 이건 공식이죠. 공식.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올 때 종목을 잘 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여기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모르더라도 이것만 알면 되겠나. 아, 넘을 때 나는 매수하든가 내려올 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상한가 간 거예요. 여기서 녹색은 이 녹색 표시는 상한가 표시입니다. 녹색은 상한가 표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절반 이하로 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냥 오퍽 신봉이 아니고 오폭. 그죠? 이런 거는 매매하지 말고 지켜본다. 오폭은 오폭폭. 자, 이제 매수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는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부담스럽죠. 5일선도 너무 커서. 그렇지만은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거래가 감소가 됐는데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누군가 매도세가 전혀 없고 호가 위로 산다는 거니까 매집이 잘 됐다. 그렇지만 재수납품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위험 부담을 좀 해서 감안해서 이날 오폭폭에 사지 말고 이길날 넘을 때 사라. 아시겠죠? 이렇게 넘는 거 흐름이 나올 때 산다. 떨어지면 떨어질 때 사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5일선이 이렇게 깨는 흐름이 나오면 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5일선을 이렇게 깨는 흐름이 나오면 이날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는 이제 픽라인에서 사야 돼요. 아시겠죠? 네,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미래생명자원도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그 여기 파워 돌파가 나왔죠? 파워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오폭 나왔을 때 지켜본다. 지켜보고, 요거 있죠? 고가를 넘는 거 한번 보면 되겠죠? 안 넘었죠? 오폭폭. 이때도 지켜봐야 된다 그랬죠? 밑으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위로 갈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오퍼폭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지 마시고요. 물론 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항상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하려면 오폭이나 오폭 현상 보고 고가를 돌파할 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째려보고 있다가 아시겠죠? 제너포커스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그죠? 여기 신고가를 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파워 돌파가 나온 거예요. 그쵸? 모양은 여기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래서 올라간 거죠. 쭉 올라간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본다? 그냥 오폭 나오는 현상만 보라. 아시겠죠? 나왔죠? 이거 나오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이날 매수해도 되지만은 이제 그 방법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요 고가를 넘나 안 넘나, 그죠? 요거 전일의 고가를 넘나 안 넘나만 보면 됩니다. 넘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었어요. 근데 거래량이 줄었죠. 그래서 이거는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종가상으로도 매매를 못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요. 원래 요걸 넘을 때는 분봉상에서 보면요, 이렇게 짱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거래량이 전일보다 늘어나게 돼 있는데, 전일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호가창에서 비실비실하게 갔다는 거예요. 호가창에 물량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위로 샀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상당히 좋다. 아시겠죠?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매집 성향이, 매집이 잘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 넘었으니까 요걸 지지선으로 보고 이길날 이제 갭을 고가를 넘나 안 넘나, 그죠? 요 고가 그거를 보시면 되겠죠? 다시 고가를 지정합니다. 넘을 때 매수하면 돼요. 시가가 너무 떠가지고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렇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요렇게 고가를 넘을 때는요, 저 같으면 종가 베팅 할 것 같아요. 전일 고가를 넘으면 일단 좌우지간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더 가겠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못하더라도 이길날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적어도 올라갔다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요 구간에서 아마 단타 구간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좌우지간에 포커스는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줄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자, 로고스 바이오 봅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파워 돌파가 나왔죠? 이렇게. 자, 여기서 파워 돌파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여기 정고점을 이렇게 보시면 고점 있죠? 이렇게. 이걸 못 넘었어요. 못 넘기 때문에 파워 돌파는 나왔다 할지라도 이 종목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근데 그렇지만 거래량 패턴은 좋네요. 여기. 그죠? 여러분들이 거래량 전고를 돌파할 때는요, 항상 이렇게 파워 돌파나 전고 돌파나 이 파워 돌파할 때는요, 항상 이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이렇게 많은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많은 게 오리지널입니다. 이게 진퉁입니다. 진퉁. 왜 그러냐면 그 매물을 다 흡수해야 되니까, 전부 다 흡수해야 되니까 거래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낮게 해서 전고 돌파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고 다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앞에 이렇게 어떤 두 번째 고가가 요거보다는 큰 거예요. 요거보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이었을 때, 이 거래량 하락 추세를 뚫는 거래량 돌파는요, 이건 좋은 겁니다. 양호. 즉 여기보다는 작게 나왔지만 이 하락 추세를 뚫는 이 거래량은 양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거래량 패턴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거래량 패턴은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좋은 거와 나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낮아버리면은 그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서 해야 된다. 아시겠죠? 바로 이게 지금 그런 패턴입니다. 여기를 완전하게는 못 넘었죠. 완벽하게 못 넘고 비슷하게 돼 있는데, 여기가 두 번째보다는 여기 높기 때문에 여기가 시작하는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도 보시면 굉장히 누가 들어와서 끌어올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좋다. 근데 문제는 정고점을 확실하게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신봉만 기다리자. 나오나 안 나오나? 나왔어요. 신봉. 그죠? 신봉 나오면 이놈을 다시 매수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고점을 치고 갈 때 매수하든가, 저가를 깨고 내려올 때 매수하든가. 그죠?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종가상 봐도 여러분들 이제 오폭포, 이건 매수도 되는 거죠. 주가도 내려오고 거래량도 줄어들었으니까. 그쵸? 뻥. 설사 여기서 못했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못했다면은, 매수를 못했다면 여러분들 적어도 여기 넘는 거 있죠? 여기 넘는 거는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어서 했다면 아마 매매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요거 로고 바이오스, 이날 우리가 매매했나? 그죠? 다시 올라갔다가 또 결국 여기를 안 깨고 또 상한가를 갔어요. 이게. 그쵸? 이게 최근의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은 또 감소될 때가 급소라는 거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5%, 그죠? 그래서 항상 매수 타임, 상승 추세에서 매수 타임이면 거래량이 감소해 있다. 그것도 일반적인 뭐 이렇게 감소가 아니라 전일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매도세가 없다는 걸로 인정을 하고요. 이해를 하고 그 이익일 날 거래량이 증가되면 적극 공략한다는 그 전략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바이오톡 스택도 저희가 많이 먹었던 종목이에요. 이건 어디서 매매했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매매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여기 팔았는데 더 갔어요. 자, 이것도 매매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똑같아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도 파워 돌파가 나왔죠. 파워 돌파가 나왔는데 고점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힘도 없어요. 거래량이 아까 여기 이전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는데 거래량도 작고요. 또 추세 돌파, 거래량 하락 추세를 넘는 그 거래량도 아니에요. 그래서 넘었지만은 그다지 양호한 모습은 아니에요. 차트상으로는 추세 전환선을 넘어서 굉장히 양호하지만 거래량은 작았는데 거래량이 이전보다 작았지만 주가는 올라가면 그거는 일단은 매집이 돼 있다. 매집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매집이 돼 있으면은 언젠가는 쳐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매집시킨 세력들이. 그죠? 그래서 그 순간만 노리면 돼요. 근데 확실하게 매집이 안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러한 현상은 매집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거래가 감소됐죠? 5%. 그러니까 5%는 상승 추세, 5일선 상승 추세에서는 어디든지 나와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앞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매수를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렇죠? 자, 튀었어요. 이제 비로소 튀기 시작했는데 거래량이 여전히 그 작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좀 이렇게 좀 뭐야? 자, 거래량이 좀 넘는 거래량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신고가를 완전히 돌파했잖아요, 여기에. 그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모양이 양호하다.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신봉 찾고 고가 돌파하는 것만 보면 되겠죠? 신봉 나왔죠? 매매를 하지 않는다. 지켜본다. 그쵸? 오, 퍽. 그죠? 자, 여기서 여기 고가 돌파할 때. 그쵸? 요 날에 고가 돌파할 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하면 돼요. 다시 넘었으니까 이제 여기 16,1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보고 계속 보면 되겠죠, 이제. 그쵸? 여기 왔다가 다시 또 급등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돌파하면 또 다시 눌린다고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파워 돌파 매매법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강력하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승부가 납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상한가 갔은 거죠. 이렇게 상한가 갔어요. 뭐 굉장히 뭐 바닥에서 외바닥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다지 좋은 모양은 아닌데 이 추세는 돌파했어요. 그죠? 여기 하나 하고 여기 돌파하고 그다음에 이전 고점은 여기 있네요. 그죠? 이걸 간신히 넘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신봉이라든가 오폭폭 상한가 오폭폭이죠. 이거는 상한가 오폭폭 그죠? 다 해당이 되고 매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배열 정배열 가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질은 떨어진다. 질은 좋은 거는 21선과 61선 정배열에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역배열보다는 21선과 21선이 61선보다 큰 파워 돌파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야 단기 이평들이 정배열이 되면서 확 올라가요. 이것도 이제 이평선 그죠? 21선과 61선이 정배열된 구간에서 파워 돌파가 나왔죠? 뭘 기다린다? 신봉만 기다린다. 신봉 나왔죠? 근데 이제 고가를 보는 거죠. 고가를 여기 고가 저가를 본다. 내려오면 매수, 위로 올라가면 매수 올라가거나 매수하는 거죠. 못 올라갔죠? 여기 요 부분에서는 이제 매수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딱 보고 나서 튀고 갈 때. 물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찬스는 있었다. 그죠? 근데 매매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때 다시 해도 되는 거니까. 좌우지간에 여러분들이 이거가 나오면 이놈이 나오면 좌우지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줬다가 이렇게 가든 5일선에서 눌러줘도 가든 11선에서 눌러줘도 가든 21선에서 눌러줘도 가든 좌우지간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타이밍만 싸게 살려면 미리 잡아 들어가는 게 맞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지수가 나쁠 때는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딜레마예요. 미리 잡으면 참 좋은데 그죠? 주 캐피탈 한번 볼까요? 어디 있나?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죠. 이제 다 비슷해요. 여기. 그쵸? 이렇게 왔다가 여기 있죠. 여기 올라갔다 여기 요런데 저점을 잘 안 깨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오퍽퍽퍽퍽퍽퍽 하다가 이제 이렇게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을 잘 보세요. 저점 지지를 됐다가 회복하는 자리들, 지지를 됐다가 회복하는 이런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들. 이거 오토골도 나온 자리인데 이런 걸 한번 잘 보세요. 요거. 요런 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닭공 이 구간이 아니 저기 그 뭐야 그 오토골드 매매법 있죠. 거기서 이제 요 것도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유형 DNU, 유형 DNU도 마찬가지죠. 여기 나오고, 그죠? 거래량 오퍽퍽, 여기 나왔죠? 이제 이런 건 뭐 이제 거저죠. 오퍽퍽. 그 다음에 쭉쭉 갔어요. 근데 상승률은 그들한테 크지 않네요. 영인프레트 나오고, 뉴트리바이오텍. 여기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퍽퍽퍽 세 번 줄어들었어요. 이때 하지 말고, 넘는 걸, 거래량, 요 돌파되는 자리, 요 날, 고가를 넘는 자리를 봐라. 마지막에 그 조정에 마지막 그 거래량 줄어들으면서 나왔을 때 그 고가를 봐라. 넘을 때 요걸 매수하든가 이길라 하든가. 그죠? 그래도 안 깨요, 여기. 절묘하죠, 여러분들. 안 깨다니까? 지지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다시 돌파하면 잘 안 깨는 경향이 있어요. 아시겠죠? 밤쉐일 바이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나왔지만 신고가는 못 넘었죠?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왔죠? 2060에서 나오는 것이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퍽퍽 나왔죠? 오퍽퍽. 그죠? 이때 여러분들이 요거 고가를 넘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매매를 한다. 요 날이죠. 요거. 그죠? 고가를 넘을 때. 그럼 회돌이를 쭉 하는 거죠. 위에는 뭐 이렇게 끝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그 한 발 더 빠른 매매가 가능하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걸 안 보고 있으면 이거 매매 못 해요. 그죠? 이거 어떻게 매매해? 이렇게 급등하는 걸. 지켜봐야 매매를 하죠. 그쵸? 마찬가지죠? 오퍽퍽 됐죠? 그러면 이날의 고가만 넘는 것만 보면 돼요. 그냥. 그죠?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쵸? 못 넘었죠? 넘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넘을 때.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내려오면 눌림이니까. 아무 데나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있잖아요. 뭐 다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 다. 그죠? 여기 나왔죠? 파우더파 나오고 오퍽퍽 그죠? 오퍽퍽 할 때 이 고가를 넘는 거 있죠? 여기 이날 고가 넘는 거만 잘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흐름이 나오나 안 나오나. 거래량이 또 줄었어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죠. 넘을 때 강력하게 들어올 때 수급이 이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좋은 점이 있죠. 우리가 언제 매수할 거냐 하는 날짜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날짜. 뭐냐면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고가를 돌파하는 날짜에 매매를 하는 거 이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참여자들보다는 훨씬 더 준비된 상태에서 요이 땅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전혀 모르게 매매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그 방아쇠를 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빨리 들어가서 빨리 먹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파워 돌파 매매법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정고 돌파는 이제 그 일반적인 정고 돌파는 수급주에서 하면 돼요, 여러분들. 정고 돌파는 일반적인 정고 돌파 이 고가 넘는 거 있죠. 파워 돌파가 아니고 이거는 1만 원대 이상의 수급주를 찾아서 하면 됩니다. 이건 정고 돌파 그냥 돌리면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폭 현상이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그거는 뭐 파워 돌파든 정고 돌파든 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 현상들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 있죠? 그런 것만 잘 찾으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오폭되고 날아간 케이스인데 그죠? 이렇게
오폭되고, 5폭 있죠? 그럼 이거 여러분들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고가 넘을 때 이제 하라 그랬죠,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다 마찬가지죠? 파워 돌파 나오고, 5폭 나왔을 때, 내려올 때 하거나, 이 고가를 넘을 때 하거나, 그죠? 넘을 때 하거나. 그 다음에 뭐, 대하 TI? 보시면, 파워 돌파 나오고, 신봉 나오고, 그 다음에 넘을 때 하라 그랬죠? 이렇게 넘을 때, 여기. 근데, 이렇게 갔어요. 이건 좀 매매하기가 좀 어렵겠죠? 대화제약. 뭐 다 마찬가지죠? 요거는 이제 5퍽 되다가 한 질질 끌다가 올라간 케이스. 이런 것도 파워 돌파 나오고요. 파워 돌파 나왔죠? 신봉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 봐요. 신봉 나오면 이제 공략하자. 그죠? 넘을 때 공략하든가 내려올 때 공략하든가. 그죠?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넘을 때 하면 돼요, 넘을 때. 어렵지 않게.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좀 익숙해지잖아요.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이제 나중에 시가 베팅이 가능해요. 시가 공략. 그죠? 이놈이 적어도 양봉이 나올 것이다, 음봉이 나올 것이다가 딱 감이 잡혀요. 그러면은 이거 돌파할 때보다는 아예 시가에 들어가 버린 거야, 여기에. 아시겠죠? 이 시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거 양봉 나올 때 이걸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 베팅도 이러한 개념하에서 하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익혀놓고 하면.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시가 베팅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대형주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대형주도, 그죠? 이렇게 파워 돌파 나왔죠? 오퍼? 위로 튈 때.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시가 베팅 하느냐, 뚫을 때 하느냐. 이제 그 차이죠, 그죠? 이때는 아마 장이 좋으면요. 그러니까 지수가 좋으면 뭐 다우가 올랐다거나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올랐다거나 그죠? 이랬을 때는 시가 베팅 하는 거예요. 시가 베팅. 그러면은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양봉으로 가요. 아시겠죠? 근데 너무 올랐다가 하면 지수가 너무 오르면 이제 그 시가가 너무 올랐다가 음봉으로 깨지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나중에 시장 상황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가 베팅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제가 이제 오퍼폭 매매 기법을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 파워 돌파를 보고요. 파워 돌파를 보고, 신봉, 이 거래량입니다. 파워 돌파하시고, 이 신봉을 찾는다. 그 다음에 신봉이 나왔으면, 여기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고가를 넘을 때 하든가, 저가 아래에 했을 때 하든가. 좀 약간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길날 시가 베팅을 하든가 그죠?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 괜찮다 분석이 끝났으면은 5폭이나 5폭폭에 그냥 분할로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쉽습니다. 매매하기가.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닷공 1 오폭폭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공부 열심히들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